안녕하십니까. 사필부정, 사는데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닥터부동산의 심규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서 이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있는 곳이 마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곡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마곡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번 대책에 의해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그리고 소유에 대한 어떤 점들이 바뀌어지고 또 앞으로 유리해질지 혹은 또 불리해질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서 어떠한 점들이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면요, 변경되는 이런 예정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주택임대 사업자 중에 단기 임대 사업자가 모두 이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단기로 등록하신 분들은 4년까지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단기 신규 이제 신청은 받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인 4년이 지나면 바로 말소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질문이 4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 4년 단기 임대 사업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최소 임대 기간이 지난 후에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이 지난 후에 모두 자동적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진 말소도 이제 허용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벌금 없이 자진 말소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최초 분양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85% 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던 이런 부분에서 최소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기에서 장기 변경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단기가 끝난 후에 장기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신규만 장기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선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점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확대가 됨으로써 모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보증 의무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세건, 월세건 이런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필요 없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합동 점검이 정례화된다라는 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어떤 뚜렷한 위반이 없을 경우, 좀 애매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죠. 직접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이러한 위법에 대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장기로 변경하는 부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7월 11일 날부터 이제 막아놨고요. 나머지 모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7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점을 한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바뀌는 점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이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오피스텔이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주택자나 2주택자, 3주택자까지는 그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그래서 웬만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1% 안팎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면은 취득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 수가 2주택부터 이제 가산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그리고 이제 법인의 취득세율이 12%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오피스텔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이 4.6%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다른 주택에 비해서 이제 투자 여건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됨으로써 이제 세제 혜택이,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남아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아무래도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좋은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 때의 혜택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여건에,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의 투자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취득세에 대한 중과대상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1%에 해당하는 이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에 비해서 4.6%로 굉장히 높았던 이런 상황에서 2주택자부터는 8%, 그리고 3주택자 이상부터 법인까지는 12%의 이 높은 취득세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의 이러한 세제 혜택, 취득세율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LTV를 낮춰왔죠. 기존에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도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LTV가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보대출에 계속적으로 유리하다는 점과 또 청약시에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무주택자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더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번 발표로 인해서 조금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증 가입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세 보증료의 어떤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되는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유지하던 이런 소유자들이 대출을 통해서 월세로 많은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화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그나마도 기존보다는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또 전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까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여건이 굉장히 좀 좋아짐에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곡의 그 오피스텔 매매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지금 항공 관계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항공 관계자분들이 지금 무급 휴직이라든가
그리고 퇴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마곡을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기존보다 이러한 임차 수요가 많이 좀 줄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인기가 덜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거나 혹은 이런 상태로 가더라도 계속적인 대기업의 어떤 진입이라든가 항공 관계자분들에서 대기업 관계자분들 아니면 주변에 다른 어떤 이런 수요들이 이 마곡으로 집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많이들 오신다라고 했을 때 마곡의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또 매입 또 매도에 대한 어떤 이런 사항들이 필요로 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마곡 닥터 마곡 저희 닥터 마곡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설명과 또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또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